싸게 팔아도 남는 장사, 일본 가격 후려치기의 한국 초비상. 김영규 기자가 한국경제에서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엔저업은 일철강제 저가 공습, 원엔 환율 800원대 추락, 2015년 이후 최저, 고품질 일본산 열연강판 중국산보다 저렴해졌다. 올 들어 수입 44% 증가, 국내 철강업체 초비상. 이런 소제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 사진은 포항제철에 쌓여 있는 그 열연강판 재고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거가 단위가 톤당 10,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산이 2021년만 하더라도 100만 원 돈이 넘었는데 지금 80만 7천 원뿐이 안 된다. 그런 거를 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산도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그 수입 관세가 있긴 있을 텐데 그걸 매겨도 싸다는 얘기인지, 수입 관세 그 철강제 관세를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찾질 못했어요. 철강제에 대해서는 수입 관세가 없는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한국 그 철강업체가 또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은, 검색 중에 멕시코에서 갑자기 그 이 무역 협정,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나라 아닌 곳에 관세를 철강제에 대해서 25%를 갑자기 인상을 시켰다. 이런 뉴스 보도도 있었습니다. 한국 철강제 생산 가격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래서 포스코를 개별 실적을 좀 분석해 보기로 해 보겠습니다. 포스코가 그 포스코 홀딩스화 지주회사 하면서, 포스코 자체를 비상장 기업으로 하면서 그 별도로 금감원 사이트에 가서 찾아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유회사하고 비슷한 꼴로 됐기 때문에 쉽게 우리 말하자면은 정보 이용자들이 좀 더 별도로 그 수고를 해야만 자료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한 2년 정도 됐는데, 포스코 2023년도 상반기 실적을 실버트회계로 분석 및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매출은 27.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4.7%가 거꾸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5.8 회전으로, 약 6회전이니까 한 달에 한 번 회전한다 그러면은 뭐 재고 관리를 그래도 나름대로는 좀 잘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상반기에 19조 9,200억을 했는데, 전년도는 15조 6천억 원대인데 이게 이제 6개월분이 아니고 4개월분이 되겠습니다. 3월 1일자로 그 분할을 했기 때문에 3, 4, 5, 6 상반기까지 4개월분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증감에 대한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뭐 매출이 증가했다고 보더라도 결론은 매출 실적이 실질적으로는 안 좋았다는 얘기죠. 영업이익이 원가 회계상으로 34.6%가 감소를 했습니다. 매출 원가가 그 매출 증가율보다 더 높았고, 판매 관리비가 무려 86.8%, 물론 이제 4개월하고 이 동일한 기간이 아닌 거로 비교해서는 좀 무리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판매 관리비는 또 증가를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34.6% 감소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5.2%나 하락을 했어요. 이 율상으로는 비교가 가능한 겁니다. 어쨌든 4개월분이든 뭐든 영업이익률로 보면은 한 5.2% 하락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별도로 매출 실적을 제가 내수와 그 수출을 별도로 통계를 내봤는데, 내수가 그 매출 포션이 51.4% 되고 수출은 48.6%입니다. 수출이 더 많을 줄 알았는데 내수 공급이 더 많네요. 약간 더. 뭐 이 정도면 반반씩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이제 그 일본이 덤핑한다는 이제 열연이 있습니다. 여기 열연. 그래서 이 합계액이 21조 5,986억 원인데 손익계산서 매출은 아까 19억 9,200만 원 돼 있죠. 그 차이가 1조 6천억이나 되는데 이것이 이 실적을 낸 것이 뭐 연결로 뭘 낸 건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내수와 수출의 그 비교를 좀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스루프트 회계로 말씀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29.6%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증가율보다 더 증가했다는 얘기는 에, 이게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추론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스르픈율은 1%가 내려갔고 그 다음에 운영 비용이 45.9% 증가한 것으로 산출이 됩니다. 동일 기간의 비교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감해서 보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스르픈 영업이익은 1조 2천억 원대로서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1188억 원이 더 이익이 났습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이게 작년도 상반기하고 2022년도 2021년 말 재고는 분할 때문에 2020년도가 그 일기가 되기 때문에 요 금액은 제가 WCAI는 비성분에서 데이터를 가져왔고 여기 그 변동액을 그 다음에 저기 전체 재고는 현금 흐름표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역산해가지고 2021년 초 아니 말 재고 그러니까 22년 초 재고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역산풀이를 해냈습니다. 어쨌든 그건 2022년도 얘기고 2023년도에 와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4,674억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 감소한 데서 가공 비율을 곱한 금액이 그 차이액이 되겠습니다. 원가 회계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또 드릴 말씀은 포스코와 같이 모범이 되어야 할 기업이 재고자산 명세의 수치를 모두 문자 속성으로 공시하여 정보 이용자들에게 골탕을 먹이고 있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네요. 요거 다 일일이 제가 재입력한 겁니다. 문자 속성으로 돼 있어서 엑셀 시트에다가 뭔 미쳤다고 문자 속성으로 공시를 하는지 그 저희를 저는 전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공시하는 그 회계쟁이들이 말이죠. 그 포스코에 그 가오가 있지. 왜 그런 그따위 이따위 식으로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얘기하다가 좀 약간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2022년도 상반기 WCA 증감은 요거 아까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어, 그래서 향후는 그 재고의 흐름은 이렇게 이 재고의 이 공시 내용은 이와 같이 입고 출고 이런 식으로 그 재고 흐름을 다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서 A 재고자산의 변동은 회사가 설명을 했는데 그게 WCAI에 해당합니다. 요게 4,345억 원이 나와 있는데 플러스로 표현되어 있으면 재고가 감소했다는 뜻이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원재료 사용액이 있습니다. 이거 AB를 더한 금액이 매출원가 재료비로서 31.5%가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45.9%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운영비용에서 그 판매관리비를 뺀 것이 그 공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4조 5천억 원대인데 총 제조비용에 비해서 25% 포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료비는 75%인데 전년보다 이게 마이너스가 나와서 우리는 이 비용의 성격적 분류 분석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추론이 됩니다. 이것은 손익계산서의 추론과 반대 모순이 되죠. 이 모순은 해소가 돼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그 회계 투명성을 또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매출원가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PQ 총재재 비용의 갭이 있는데 이것은 이 평가 충당금의 이 평가 손실 금액이 되겠어요. 그 한꺼번에 몰아서 그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번은 제가 평가 충당금이 공제 안 된 금액으로 한 거고 비성분 쪽은 공제된 금액으로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그 검증은 현금식으로 읽어보면은 현금이 5,521억 원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재고가 5,521억 원이 감소해야 되는데 더 감소를 했어요. 5,561억 원이. 그래서 39억 6천만 원이 재고가 어디로 날라갔어요. 이게 뭔지는 이게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아닙니다. 평가 손실은 여기 이미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금액이 불투명합니다. 한 약 40억 원이 재고가 어딘가 날라갔어요. 그런데 추적할 길이 없습니다. 운영 비용도 비교를 해보면은 뭐 인건비가 뭐 얼마 이 금액상으로 한 게 그 동일 기간의 비교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걸 가지고 그 연간 평균 임금을 예상을 해보면은 이렇게 내려간 걸로 돼 있는데 그대로 가져오면은 에, 그래서 이게 좀 합리적인 비교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연간 예상액을 이 말하자면 달별 비율로 해가지고 예측을 해보면은 작년에 한 1억 원 선이었는데 올해 한 1억 5,900만 원 선 될 것 같다. 5.5% 정도 인상이 되겠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협력 작업비도 말하자면은 그 실적이 4개월 분이므로 이 실적을 가정이긴 합니다만 에, 2분의 3 배율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은 협력 작업비가 0.6% 상승한 것으로 나오고 전력 용수료가 9.7% 상승했고 운반비는 거꾸로 19.2%가 감소했습니다. 운반비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매출 물량이 감소했다는 얘기도 되겠죠. 매출액은 증가했는지 몰라도 수량상으로는 감소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리고 협력 작업비가 사실상 인건비입니다. 딴 데서는 외주 가공비라고도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이제 외주 가공하는 게 아니니까 1차 산업으로서 협력 작업비라고 돼 있는데 이 인건비는 아마도 제 예상은 톤당 가격으로 계약을 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도 다른 회사도 이 어떤 회사는 이것도 원재료 가격 추이에 넣어가지고 공시해 주는 기업이 있어요. 그렇게 이 매년 단가 계약을 해가지고 변동이 되니까 그 가격도 알려주는 데가 있는데 포스코 정도 수준이면은 이 협력 작업비도 톤당 가격 정도 변동 추이는 좀 알려줘야 될 것입니다. 여기 봤듯이 0.6% 크게는 안 올랐어요. 협력 작업비가. 그리고 인건비 비교를 해보면은 인당 평균 임금으로 한 5.5% 정도니까 뭐 이것도 크게 오르진 않았는데 어쨌든 이런 게 종합돼 가지고 재정원가가 다 형성되는 거니까 영향을 미쳤겠죠. 그래서 경영평가 지표를 보면은 재고 회전율이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수르프율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합니다. 그러나 반증을 하기 위해서는 분식회계 한 회사가 아니라고 반증을 하기 위해서는 원재료 매입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1차 출원 원재료 가격 상승과는 모순이 되는데 해소를 어떻게 시킬 거냐. 요게 이제 또 관건으로 남습니다. 이자 부채율은 뭐 그렇게 높지는 않는데 그래도 4.5%가 이자 부채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투하 자본 이익률은 2.8%로 내려갔습니다.
재고가 그 12회전 하면은 이렇게 지금 이 포스코는 이 정도 쪽으로 좀 가고 있다. 파란색 쪽으로. 그 정도로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을 4분면 매트릭스로 어, 표현한 겁니다. 역방향일 때 그 부식회계 가정을 하는데 회전율은 상승하고 스루픈율 하락했을 때 반증은 원재료 가격 하락과 또 판매 가격 하락 이렇게 그 반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공시한 내용을 보면은 단순 평균으로는 그 원재료 가격이 11.7%. 그래서 요게 그 매입 비중은 약간 어림셈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는데 가중 평균을 하면은 9.3% 하락한 것으로 이렇게 돼요. 그리고 제품 가격도 6.7%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제 또 좀 뭐 기대를 했던 것은 내수 가격과 수출 가격을 좀 딴 회사들은 좀 분리해서 표현해 주는데 여기는 그냥 그 전체 평균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아까 일본 제품이 80만 원대로 떨어졌다는데 우리나라는 100만 원 돈이죠. 냉연 제품은 더 좀 비싸죠. 냉연 제품이 116만 6천 원에 해당되는 거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비쌀까?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참 일본이 어떻게 그렇게 싸게 만들 수 있는 건지 우리도 원재료 가격은 내려갔고 철광석 가격 내려가고 철광제 가격은 그대로인데 석탄 가격 거의 20% 내려갔고 철 스크랩도 내려갔고 니켈 가격도 내려갔는데 왜 우리는 싸게 못 만들었느냐? 그게 참 난해하네요. 이 100만 원 돈이라는 것도 가격을 내린 가격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는데 요거를 조견표식으로 하면은 어, 이 가중평균 원재료 하락률이 9.3%면은 제조원가 비율이 74.6% 곱하면 6.9%의 가격 압력을 받는다. 하락 압력을. 그리고 가공비율은 좀 올랐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6.3%는 최하 내려줘야 된다. 그런데 판매 가격은 마이너스 6.7%로 조금 더 내렸어요. 0.4% 차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그 퍼센테이지가 미약하더라도 결과는 심하게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요것은 분식회계에 대한 그 논리를 충분조건 논리로 표현한 거고요. 우리는 그 반증을 좀 할 수 있었고 검증은 할 수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하나 그 대신에 이제 모수는 해결이 안 됐죠. 이 손익계산서에서는 그 매출 재료비가 상승했을 거라고 추론을 했는데 이게 그 모순이 해소 안 될 경우 어떡할 거냐? 그러면은 저는 제안할 것은 이것뿐이 없습니다. 수량으로 재고 회전율을 산출해 봐라.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이 올라갔을 거다. 분명히 이렇게 포스트코가 뭐 분식회계 할 만한 회사는 아니라고 믿거든요. 있는 대로 아까 뭐 현금 흐름표로 39만 원, 아니 39억 원 정도 오차가 있는데 그런 거가 좀 아쉽긴 하지만은 물건이 어디로 날라갔죠. 날라갔는데 어디로 날라갔는지 좀 밝혀야 될 텐데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어,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원가 회계 개념으로 예측을 해보면은 38조 9천억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재고가 13%가 감소해서 원가 회계는 예상 이익이 그 1조 7천억 정도로 계획보다는 기대보다는 더 적게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13%를 재고를 증가시킨다면은 가만히 있어도 그 영업이익이 1조 7천억이었는데 2조 5천억으로 한 8천억 정도가 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원가 회계의 맹점인 거고요. 스루풋 관점에서는 38조 9천억 원 정도로 어, 그 예측이 됩니다. 이 경우 1조 한 4,800억 정도 이익이 나는데 우리가 재고 회전율을 한 12회 전 실적 예상되는 그 실적
보다도 약간만 더 노력을 해서 12회전을 성공한다면은 매출은 40조 2,860억 정도를 해서 영업이익은 1조 8,900억, 거의 1조 9천억 정도 영업을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가 산출을 해보면은 스루풋 회계가 86만 9,130원이 더 많게 그 산출이 됩니다. 이것을 하나의 그 판매 단가라고, 전체 판매 단가라고 비유를 한다면 말이죠. 이렇게 비유를 해 볼 수도 있겠어요. 원가 회계 기준이 좀 적게 나오죠. 스루풋이 좀 높게 나오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은 어떤 기업이든지 이 스루풋하고의 그 차이, 원가 회계하고 보면은 재고가 감소했을 경우 재고 회전율이 상승하면서 이익이 증가하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판매액가는 원가 회계보다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높게 산출이 됐죠. 그래서 이 경우는 재고가 감소하는 디프레이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디프레이션을 완화할 수 있다. 이익상으로 그렇게 좀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그 포스코 홀딩스 주가로서요. 그 포스코하고 포스코 홀딩스로 큰 차이 없다 보고 그냥 포스코 홀딩스 건데 시가가 56만 9천 원으로 연초보다 무려 29만 2,500원. 철강으로 이렇게 올릴 리가 없어요. 포스코 홀딩스가. 아마 또 제 생각에는 포스코 퓨처엠인가 해서 2차 전지 쪽에 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 말하자면 주가가 그 거기에 자극받아 가지고 크게 오른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스코 홀딩스 연결로 해석해 가지고는 뭐가 뭔지 몰라요. 철강 상태가 지금 어떤 건지.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포스코 거를 살펴봤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뭐 원재료 가격 하락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가공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좀 올라간 거, 이런 것 때문에 좀뭐 생산 원가가 좀 높아진 거, 이런 거 확인이 됐는데, 일본은 엔저 때문에 싸게 해도 된다? 음, 모르겠어요. 그거 확실히는 뭐 우리나라도 뭐 미국에 덤핑 수출을 해가지고 덤핑 관세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래서 내수와 그 수출 가격은 좀 우리가 식별이 되게끔 알려줘야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100% 가지고 있고요. 그 포스코에 대해서 지분을 또 포스코 홀딩스의 최대 주주가 이 국민연금공단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을 통제하는 데가 보건복지부죠.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외국인 지분은 28.13%나 됩니다. 아마 그 JP 모건 스탠리 뭐 다 이런 거 계속 나오니까 메릴 린치 뭐 이런 데가 나오니까 거기서 얼마씩이나 투자했는지 모르지만은 외국인 지분율이 28.13%나 포스코 홀딩스에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그 포스코 상반기 실적을 분석하면서 왜 우리는 철강제 가격을 싸게 만들지 못하느냐 하는 관점으로 봤는데, 그 원재료 가격이 내려간 거 확인했고, 그 다음에 운영 비용은 상승했다는 얘기고, 그런 정도로 파악할 수 있는 정도지 일본보다 왜 근본적으로 왜 우리가 비싸냐? 이 그러면 일본이 진짜 덤핑한 거냐? 그거는 알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우리 것만이라도 공시된 걸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도 원재료 가격 내린 것보다 더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가격은 비싸다 하는 것이 결론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물가가 일반적으로 운영 비용이나 뭐 인건비나 이런 걸 다 봤을 때 일본보다 우리가 임금이나 뭐 이런 게 더 세졌다. 아까 1억 정도 나오죠. 생산직에서 관리직 다 포함하겠지만은 우리나라 대기업이 1억 정도 수준인데 일본의 대기업이
그러면은 그냥 딱 10분의 1로 봐도 그 천만행 아니에요? 천만행. 한 그렇게 받을 수가 없죠. 보통 한 500만 행만 받아도 많이 받는다고 지금 그렇게 되는데, 인건비 차원에서도 벌써 우리나라가 너무 좀 뜁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됐는지. 잠깐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기업이 월급을 더 많이 주고, 일본 그 제철 제강 회사들은 얼마나 받는지 또 검색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아마 한국보다는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은 이미 좀 분석을 해서 방송을 했기 때문에 현대제철도 마이너스로 좀 떨어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현재 어쨌든 일자산업 이런 용도만 보더라도 한국 경제가 지금 저성장 기조 속으로 기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